안녕하세요. 블랙스타 리딩입니다. 이 문의 주신 게 이제 울고 싶다님인데 사실은 문의 안 주셔도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익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17%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쪽 그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도 멀티플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 산업군이기 때문에 고밸류를 충분히 좀 줄 수도 있겠지만 어 어차피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내연기관 차가 아직까지도 전체 자동차량 수의 90%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더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리자면 저는 우선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 쪽 기업들을 먼저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첨보나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 먼저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사실 분리막 회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2차 전지 총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내용을 스터디 좀 하다 보니까 폴더분폴 쪽에 이제 핵심 소재인 그 폴리이미드 PI 필름 사업도 있고 그게 이제 25년부터 좀 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의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사업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분리막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소재들과 비교해서 변동비 비중이 좀 낮고 마진율이 높다.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제가 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우선은 단기평선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무너지지 않으면 비중 무너지면 그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거나 장기적으로 오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KPX 생명과학이 아니라 SKI 테크놀로지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무조건 좀 홀딩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좀 최근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엔벨로프 지지선인데 맞고 틱 올랐다가 맞고 틱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쪽 엮여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뚫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테마와 확실한 업종은 2차 전지라서 길게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여기만 깨졌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솔직히 뭐 17, 뭐 10몇 프로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이걸 차라리 그냥 비중을 더 확대시키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안 좋다 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늘리는 것은 어떨까라는 걸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투자하는 분의 어떤 몫이니까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이러한 그 2차 전지 쪽의 섹터의 그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는 더 확대하는 게 그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신다고 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조금 딴지 건 거고요. 자, 한번 그다음 체크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KPX 생명과학인데 이게 보니까 주가가 크게 한번 요동쳤던 게 2020년대가 엄청나게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일전에 화이자한테 오랫동안 이제 EDPCI를 개발해서 독점적으로 좀 공급한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이제 재료나 테마로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1번, 2번, 3번 내용 자체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평단이 지금 15,564원인데 현재가가 6,000원입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이 많이 난 종목이고요. 지금 비중 또한 30% 정도 되고 있어서 사실 소생이 굉장히 전 힘든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이오대도 실적은 내고는 있지만 그게 어떤 이 앞에 있는 주가들을 15,000원까지 갈 정도로 충분히 그 매력적 영업이익을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뭐 이 화이자의 어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어떤 재료나 테마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죠. 2020년도 10월부터 12월 달에 주가가 거의 6,000원에서 3만 원까지 5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거 작전이에요. 이거 작전 건 거고요. 제가 뭐 여기 실시간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미 작전 걸어서 그쪽에서 다 털고 먹고 나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에 대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현재 국면에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만약에 최근에 신풍작 보시게 되면 한번 해먹었다가 다시 밀렸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금 주가를 좀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이거를 좀 시세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KPX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비단 KPX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다 차트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뭐 상장 폐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12,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한번 좀 기회를 살짝 준 것 같은데 이때도 산출을 못 하셨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저는 바이오 테마가 한번 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 테마가 한번 오게 되면은 이 KPX 생명 같은 종목들도 한 번은 시세를 또 한 번 줄 겁니다. 그냥 왜냐면 그냥 포기는 안 할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다 물려 있고 다 포기하고 이러는 와중에 또 만약에 진짜 이게 수급이 있다 그러면은 저번에 2020년도에 한번 5배를 올렸었던 그런 수급들이 다시 해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펀더멘탈 얘기를 안 드린 이유가 지금 펀더멘탈이 이게 바이오에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비중이 크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장기 계좌로 옮겨 놓으시고 일단 가져가시되 바이오 테마 장이 올 때까지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리딩님께서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참 애매한데 자, 한번 해주시오. 다음은 이제 이지님이 올려주셨던 해성산업이고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대 지금 구간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잘 보면 최근에 그 횡령 이슈가 있었던 회사고요. 개항전기 관련된 지주회사가 바로 해성산업입니다. 그리고 해성산업 밑에는 해성 DS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재지라는 비상장 회사도 있는데 우선 폭발적인 실적은 맞습니다. 뭐 해성 DS가 엄청나게 끌어올린 것도 있고 한국재지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결국엔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는 결국 개항전기에 대한 횡령 250억 정도 되는 지금 횡령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요. 3월 10일 날 그거에 대한 이제 심의 결정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밀려나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윤리적인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견조하던 주가가 보면 여기 개항전기 횡령권을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우선은 지주 회사이기도 하고 사실 이 회사가 이 본업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는 바로 이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17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지주 회사들은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본업으로 돈을 벌지 않는 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 좀 투자를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저희 쪽 워낙 좀 괜찮은 기업들 많으니까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우선 해성산업의 제 개인적인 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해성산업까지 좀 얘기 드렸고요. 다음은 3월 10일 날 개항전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과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휠라홀딩스입니다. 웬만하면 우선주는 하지 마세요. 네. 똑같이 따라가겠죠? 예, 맞습니다. 우선주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네. 이제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좀 내면을 좀 까보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 사업이랑 우리나라 국내 휠라홀딩스 그 브랜드 자체가 되게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매출액에서 아쿠시네트라는 골프 브랜드가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약간 그 시젠 같은 느낌이 사실 있는 게 진단 키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제 뭘 주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결국 지금 힐라홀딩스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펀드멘탈은 괜찮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추매를 통해서 평단 관리를 좀 하시고 주가가 좀 올라올 때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힐라 이제 브랜드를 보면 모델도 BTS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아쿠시네트라는 골프 브랜드가 전체 매출 아직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골프, 꼴리니 이런 것들이 엄청난 광풍이 일고 있는데 어떤 휠라 본연의 자사 의류 브랜드에선 좀 부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넷에도 보면은 비디비치라는 게 굉장히 좀 매출액도 컸고 수익성도 괜찮았는데 그게 비디비치가 무너지면서 솔직히 실적이 많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좀 똑같은 흐름들을 힐라홀딩스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은 괜찮아서 추매를 통해서 좀 평단 관리를 하고 주가가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셔라. 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우선은 실적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21년 실적,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2조 2,300억 원입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1조 5천억 원이고요. 2023년이 1조 9천억 원이 됩니다. 결국에 이 뜻은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던 건 OLED도 좋았지만 결국에 LCD도 비쌌던 거거든요. LCD의 이제 판가가 비쌌던 건데 LCD 가격과 OLED가 같이 맞물려서 그 작년에 실적을 이끌었다면 LCD는 결국 이제 지는 해고 OLED로 뭔가 비중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갭 차이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2년 연간 실적이 보시면 21년보다 32%나 역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지금 문의 주셨던 분이 너무 비싸게 산 게 사실 패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주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적정 주가 대비 싼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추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단 관리를 한다면 똑같이 좀 기술적 반등에서 탈출하시자 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